네, 먼저 공지사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입장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지부의 정 과정이 JTBC 박구석 1열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와 이제 방송으로 이 영상이 나갈 수 있다는 점 가만히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분 일단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네, 안녕하세요. 데드라인에서 오유나 PD 역할을 한 배우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큰 제철소를 책임진 강무성 제철 소장입니다. 홍소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세 분과 좀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이제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도 이어갈 텐데요. 먼저 그 세 분이 이 작품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권봉근 감독님의 뉴클리어 패밀리 그리고 대신 울어드립니다. 그리고 로망 그레고 로망 같은 이제 단편들을 만드시고 그 작년에는 그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복가수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대중과 또 만나셨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그 장편 데뷔가 굉장히 좀 기대되어 온 충무로의 기대주였는데 이 작품에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작품은 대본을 저한테 우연히 들어와가지고요. 대본을 보고 일단 너무 재밌겠다. 근데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대본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실화의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철소라는 좀 생경한 공간이 재난에 어떤 처한다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공수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의 언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고 그 작품으로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뿐만 아니라 그해 굉장히 많은 신인 연기자 참여해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핸섬 가이드라고 하는 작품으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봉근 감독님과는 소방서역경찰서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 공수영 배우의 그 차기작이 뭘까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드디어 이 작품으로 대중과 만나게 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감독님이랑 한 2년 동안 함께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를 찍으면서 쌓아왔던 인연도 있고 또 감독님이 첫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신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이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다른 사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현장에서 감독님만 받고 감독님만 보면서 이 영화를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서준 배우님은 쌍천만 배우시죠. 네, 그 파묘의 회장님이셨고 서울의 봄에서는 동화사 참모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또 이번 작품에 참여하신 계기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역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배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대본 읽을 때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행복하게 촬영했었습니다. 일단은 쌍천만이라는 그 수식어가 자꾸 붙어다녀서 여러분들은 괜히 저를 보시면 뭔가 기분이 나쁘시거나 뭔가 안 좋게 느껴지시는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악역을 많이 맡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도 뭔가 좀 긴장을 시키는 뭔가 저 사람이 악역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튼 너무 참여하게 돼서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분께는 제가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고 질문자들 많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홍서준 배우에게
배우가 이제 소장으로 등장하셨을 때 뭔가 이제 제철소의 위기를 더 빠뜨리는 어떤 빌런이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많은 영화에서 회장님이라던가 소장님 큰 역할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 작품에는 이 제철소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직원들이 힘을 합칠 때 더 이제 선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서병 배우는 막 비바람을 뚫고 사다리를 타고 그럴 때 사실 그래서 나도 뭔가 이 위기를 좀 구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강렬한 역할을 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을까? 사실 이 질문에 약간의 뭐라 그러죠? 약간의 잘못된 질문이 있는데요. 정소경 배우는 저보다 후배입니다. 뭔가 지금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유승목 배우 걔도 저보다 후배입니다. 혁진이도 후배입니다. 예. 유승목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런 1년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내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그 친구들과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같이 진짜 찍을 동안에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뭐 저녁에 끝나고 술도 한잔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요. 질문에 답해 드린다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탑도 올라가고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그러면은 좀 더 강인한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해서 저도 물론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세현 의원님께 이제 질문드리면 사실 그 시사교양국 PD, 방송국 PD라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여러 영화에서 약간 스테레오타입화된 그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윤화라고 하는 그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나가는 이 PD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따로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135일의 여정을 기록한 인터뷰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나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것들 모두 다 관객분들이 보시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잘 써진 각본에 그냥 담백하게 잘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사실 이 장면도 빠져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연출자로서도 약간 그런 지점들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제철소라는 공간입니다. 약간 그 어떤 영화에도 잘 안 나왔던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 보면 그 공간에 압도하는 규모감 이런 것들에 되게 좀 감탄을 하고 좀 감동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좀 이 이야기 안에 잘 녹여내면서도 긴장감을 줄 땐 또 긴장감을 주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좀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이야기적으로나 좀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촬영팀과 함께 제철소 곳곳을 좀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에 적합한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요. 그 세 분 모두에게 이 영화에서 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하나씩 꼽아 주시고 마이크에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소준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본인의 출연 장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촬영 현장 가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찍고 있는 동안에도 그 용광로는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멀리서 볼 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장면이 굴뚝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 그 가스를 제거하는 건지 불이 진짜 한 제가 느끼기에는 50m 이상 올라가는 느낌이
가서 보고서 느꼈는데 저희들도 많이 고생하고 그랬지만 포항제철 자체가 주인공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불이 나오고 쇳물이 녹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네. 네, 저는 그 64m 높이의 플랜트에 올라가는 그 명장면, 네,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게 되게 감동적으로 잘 나온 것 같고 저는 선배님들에 비해 전 정말 편하게 찍었거든요. 전 비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네, 찍어서 죄송한 마음이 조금 듭니다. 저도. 그 밸브를 잠그기 위해서 그 사다를 오르는 그 장면이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기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 저희가 다 인터뷰를 통해서 작가님이 기록하신 구성을 하셨고요. 그 안에 약간의 어떤 극적 재미를 위해서 좀 재구성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다 실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도 그 모든 장면에 다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그 장면 꼽으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연출자로서 무언가를 찍다 보면 그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로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배우들 우리 주인공 배우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고로고 고로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보면 의학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심장이 멈췄고 그 멈춘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런 의학 드라마 같은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 고로를 계속 보고 근데 이제 고로가 너무 커가지고요. 일반 어떤 사람의 어떤 시점으로는 좀 잘 보면 그 형체라는 게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도 많이 띄우고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고 하는 각도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고로가 제일 저는 이쁩니다. 네. 사실 보통 그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그 생명이 아닌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할 때 대화를 하면 있었던 예, 저는 대화까지는 나누지 않는데요. 고로의 그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구현해 보고 싶었는데 그 저기 멀리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로보트 어릴 때 보던 로보트 만화에서 이렇게 뭐 로봇이 움직일 때 나오는 그 좀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가끔씩 들리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고 어릴 때 그 장난감 갖고 놀던 그 당시로 좀 돌아간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네, 그럼 이제 네, 2주 끝에 안녕하세요. 저 그 개인적으로 공수현 배우님 팬이라서 작품을 항상 잘 챙겨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햇성가이즈 때도 그렇고 항상 욕을 맛깔나게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시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데드라인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비화가 조금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이죠? 사실 이 부분을 따로 후시 녹음으로 다시 재녹음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크게 욕을 너무 정확하게 두 글자를 내뱉어서 활성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현장에서 저희 촬영장 그러니까 촬영장이란다. 저기 제철소 안에서 실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현 배우가 그 장면을 이제 하는데 너무나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이제 그래도 푸시해서 좀 이쁘게 좀 여기 만져줘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아름답게 좀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나리오 상에도 있는 네 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명이 강해서 제가 네, 그럼 조금 더 질문 준비하시는 걸로 하고 또 이제 그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워낙 그러니까 이 세 분에게도 다 공통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을 뭐 큰 정보 없어 하신 관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연기 대단한 연기 베테랑들 어떤 경연장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봉성현 배우 입장에서는 뭔가 이 대단한 베테랑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호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부터전님 여쭤볼 수 있나요? 네, 그 아무래도 선배님 대본 리딩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와 계셔서 저한테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역시나 베테랑 선배님들은 다르구나. 사실 촬영 현장에서는 제가 많은 분들이랑 그 연기를 하진 못했는데 일단 대본 리딩장에서 느낀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배웠고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홍서준 배우님은 여러 그 귀여운 후배들과 네, 네. 함께 하셨던 느낌이 드셨나요? 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유승목 배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는 진짜 어렸을 때 정말 귀엽게 생겼었어요. 굉장히 귀여워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후배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혁신 군과는 또 이렇게 같은 공연을 더블로 캐스팅에 대해서 같이 공연을 했던 그런 친구고요. 아무튼 뭐 지혜 선배님도 그렇고 거기 오셨던 분 대부분들이 저랑 조금 약간 제 또래들은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편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알고 하셨는지 그렇게 다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 편하게 잘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그 가장 또 큰 액션 연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상 어떤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방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얘기를 전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호흡이라던가 표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관객의 마음 그대로 대변해주는 장면이기도 해서 네. 그 장면 연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장면이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리딩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고 사실 제철 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을 많이 드러내면 그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동요가 될까봐 사실은 그렇게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장면은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자기도 모르게 좀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희 선배님 얼굴을 보는 순간 많이 슬펐고 기쁘고 또 그런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찍어주셨고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또 감독님께는 그 영화 속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치상으로 보면 이제 앉아 있는 직원도 있고 서 있는 직원도 있고 바깥에 있는 직원도 있고 내부에 있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적으로 이 베테랑 배우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그 앙상블 연기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베테랑부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의 연기에 좀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현장 자체가 굉장히 그 저희한테 프렌들리한 공간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 제철소 자체가 국가의 어떤 그 뭐랄까 주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저희가 찍고자 하는데도 이제 아무데나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효율적인 촬영이 좀 필요했습니다. 딱 들어가면 바로 슛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헤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잘하시는 배우분들, 그 다음에 그 케미들이 좀 잘 붙는 배우들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다행히 그나마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작품 속에서는 이제 2년차 직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작품 안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그 배우에게는 뭔가 좀 다른 배우들보다는 좀뭐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있는데 저는 소방서를 같이 했던 배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2년차 배우긴 했지만 이제 좀 약간 경력직으로 들어온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헤매면 안 되니까 소방서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배우랑 배우에게 이제 그 역할을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진우 배우가 그냥 뭐 찰떡같이 보시죠. 예, 저기 예. 아, 네. 예, 찰떡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뭔가 그 배우님께 마이크 좀 전달드려서 예, 참여하신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분도 제 같이 왔습니다. 아, 같이 그렇구나. 왔습니다. 예, 예. 이지봉 배우라고 예. 이지봉 배우 예, 두분 함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쑥스러우세요? 일단 뭐 오늘 너무 좀 감동적으로 봤고 되게 그때도 되게 다른 건 몰라도 좀 사명감이 막 들어왔어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촬영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어땠어? 이러면 연기 촬영수였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엄청난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두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이어서 그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촬영지 컨셉으로요. 촬영지 여행 컨셉으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정승만이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촬영지는 제가 못 가볼 것 같아서 예, 촬영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 각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촬영장 관련한 에피소드는 부자입니다. 너무 많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일단 촬영장에서 이제 제가 밤샘 촬영을 이제 하고 석영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비 맞으면서 이제 밤샘 그 플랜트 올라가는 걸 찍는데 거기가 바닷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한 2층밖에 안 올라가도 굉장히 이제 바람이 세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밤새 촬영하시고 이제 숙소를 가셔야 돼서 이제 저희가 6시인가에 끝났는데 그 포항제철소를 나가는 데까지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철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현장처럼 그냥 매니저분이 와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배우가 쏙 타고 그냥 가장 빠른 루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정된 출구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장님이 이제 한 분이 딱 운전을 해주셔야 돼서 왜 길을 몰라요. 거기가 내비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그냥 미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차에 타고 같이 가는데 정말 그때는 좀 기장님한테 거기에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30km.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트럭이나 뭐 차량들이 워낙 커가지고 그리고 쇳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철길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막 선배님이 막 오돌오돌 떠시는데 30km로 정속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아쉽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지키는 제철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데드라인에 나오는 진짜 실존 인물들처럼 저희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촬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없어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끈끈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스태프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견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언제 또 제가 다시 여기에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기한 마음으로 이 현장에 방문했던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없을 만한 그런 차들을 저는 이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바퀴가 감독님 키보다 커요. 네, 그런 신기한 차들을 많이 보면서 여기는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약간 다른 나라, 다른 도시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소감님. 저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저 깜짝 놀란 게 제가 느낀 거랑 너무 비슷해서 저 로봇 태권브이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 공장 전체가 그리고 보시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운전실 이런 데가 사실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중요한 파트 부분에 운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로 같이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와서 좁은 계단을 내려와서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입체적인 그러니까 로봇 그러니까 기관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진짜 좀 제일 좋게 본 부분은 보통 이제 재난 영화라고 하면은 좀 뻔하게 예상되는 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거대한 음모라든지 특히 기자가 있으면 그다음에 뭐 빌런이라든지 감동 심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뭐 예상하고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지점을 하나 다 비껴간다는 점에서 정말 K 직장인의 멋짐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정말 잘 본 영화 같습니다. 그래도 기자님 저희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일반 관객들이 또 좀 자극적인 것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난 영화다 보니까 그래도 실화 바탕이라 또 쉽진 않으셨겠지만 좀 더 자극적인 갈등 상황을 만들고자 했었던 좀 이런 그 욕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은 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섭외하신 분 아니에요?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이따가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좀 강력한 그 안타고니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획 자체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거를 좀 꾸며야겠다라는 게 기본 모토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철소를 가면서 저도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그다음에 그 실제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서 느낀 느낌은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갈등보다는 이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자연의 재해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 안타고니스트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뭉치는 이들을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적인 아까 말씀하신 진짜 K 직장인들의 좀 애환 근데 또 그걸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뭐 가족들은 모르는 또 슬픔들 고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묘사하는데 집중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돈이 더 투자가 크게 들어오면 그때 또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시간인데요. 손 들어오시면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거기 번쩍 들고 계신 피노 이러시는 분이세요. 영화 재밌게 보고 김수현 배우님한테 이게 그 역할이 PD였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공대 출신으로 나오셨는데 공대 관련된 거 어색한 점이나 그런 점은 없었는지. 많이 어색했어요. 제가 정말 그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그런 거 이미 저희 영화에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관객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수력, 도약, 뭐 하이드롤릭 점프. 네, 일단 그거부터 배우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고 그걸 다 찾아보긴 했어. 이게 도대체 뭔가 아직 전 부족한가 봐요.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마지막으로 또. 예, 저도 잘 봤고요. 저 영어로 좀. So this is based on a true story, right? And I was just wondering if the original people involved were able to see the movie and what their reaction was. 예, 감독님께서 질문을 한번 저희 감독님 서울대 출신이십니다. 유학파 출신이시기 때문에 질문 한 번 더. 예, 실화의 바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모델이 된 분들이 봤는지 그다음에 그 반응은 어땠는지를 물어보신 거 맞죠? 네, 네. 예, 당연히 이제 보셨고요. 예. 그 중에 제일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그 배우는 정성현 배우님이 맡은 이항재 파트장이라는 캐릭터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저희가 헌팅을 한 7, 8번 그 플랜트라는 공간만 7, 8번 갔거든요. 제일 힘든 공간이어서 근데 거기가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가스 배관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데라서 너무 시끄럽고 막 이런데 꼭 오시면 저희 손을 꼭 잡고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커피 한 잔을 제가 7번이나 8번 가면서 한 번 못 먹었어요. 왜냐면 일단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굉장히 저희도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좀 내부적인 시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 막 좀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세 분께 이제 곧 이 작품이 이제 더 많은 관객과 하반기에 또 만나게 될 텐데 마지막 또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선배님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소문 내주시고 또 SNS도 날려주시고 사실 저 잘 그거 모르거든요. 네, 하여튼 열심히 저도 홍보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11월 6일 날 개봉합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수많은 재난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착한 휴먼 드라마 재질의 재난 영화는 저희 영화가 유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철소라는 낯선 공간을 좀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항상 실화 바탕이라는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좀 많이 얘기해 주셔서 많이 극장에 찾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영화에 더 오래 머무시는 분들은요, 그 영화의 전당 그 광장에 그 데드라인 그 프로모션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그 작품 속에 등장했던 고로, 효풍, 사설이장 같은 여러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계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좀 직접 체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6일 개봉하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그 방구석 1열에서 데드라인 편이 또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 분께 한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